네, 매주 수요일 찾아오는 테마 긴가민가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곽상준 부지점장께서 유통주 별로라고 말씀을 하셔서 약간 긴장이 되는데요. 그 맥락에서 한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사진부터 보시죠. 작년에 개봉한 앞서서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스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흥행에도 성공을 했는데요. 여기에 출연자 모두가 아시아계 연기자였고 북미 박스오피스에서요. 약 2천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점 의미하는 바가 크겠죠.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지금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만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인 앤드류 양이 최근 미국 대선 캠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과거에 이들은 미국 사회에서 비주류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식 변화가 빠르게 질적으로 양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구매력도 눈에 띄게 바뀌고 있습니다. 2000년에서 2017년간의 아시아계 미국인 소비자 구매력이요. 보시면 257%나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기간 백인의 구매력인 87% 성장과 전체 평균인 97%를 압도하는 수치인데요. 이에 따라서 아시안 푸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 K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방탄소년단, 이 BTS 등의 K-팝 훈풍까지 불면서 이 K푸드의 인기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제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라면이 되겠죠. 지금 이 미국 마트의 실제 사진입니다. 신라면이 쫙 진열이 돼 있는데요. 지난해 농심의 미국 법인이 1994년 설립 이후에 25년 만에 역대 최대 매출을 다시 썼습니다. 이 밖에 사실 미국 시장에서 만두 시장은요. 중국의 링링이라는 이 업체가 25년간 압도적으로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것을 CJ 쪽에서 비비보고 만두가 탈환을 했는데요. 이 밖에도 만두 시장뿐만이 아니라 오뚜기나 삼양식품의 라면 수출액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사실 앞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고개를 드는 수준이고요. 가장 크게 상승세를 최근 시현하고 있는 게 바로 불닭볶음면의 힘, 이 매운맛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삼양식품입니다. 주가가 전일 종가 기준으로 연초 대비했을 때 71.54%고 오늘 한 4% 넘게 뛰고 있으니까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초 대비했을 때 75%의 상승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좀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달리고 있는 종목에 지금 올라타야 하는 걸까요? 아직 덜 달린 음식료주를 찾아봐야 되는 걸까요? 오늘 이 고민 해보겠습니다. 음식료 업종 자세히 분석하고 탑픽까지 이어서 꼽아보겠습니다. 음식료 테마,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긴가민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섹터 갈까요? 네, 단기적인 관점은 애매하다, 중장기적인 관점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둘 다 별로네요. 둘 다 별로네요. 이거 여기서 접어야 되나요? 사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음식료 지수 자체가 오른 게 아니라 사실 특정한 종목만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음식료주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감을 좀 가지기에는 아직은 좀 섣부르지 않나라는 판단하에 제가 좀 애매하다라는 답변을 드리게 되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의 경우는 사실은 조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진다라 좀 보기 어려운 부분이 음식료주의 경우는 환율, 곡물 가격, 또 여러 가지 분위기,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추세를 이끌어 가느냐 이런 것보다도 뭔가 각각 업체들별의 실적이라든지 또 이슈에 따라서 워낙에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X를 조금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종목을 따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분명히 이 안에서 가릴 만한 옥석이 있을 텐데요. 전반적인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말서 뭐 곡물 가격, 뭐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전반적인 상황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음식료주에서 X라고 하셨으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근거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직접적인 영향 아무래도 주 원재료를 또 수입을 하고도 있기 때문에 뭐 환율이라든지 곡물 가격에 큰 영향을 좀 받기 예. 마련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곡물 가격은 그래도 다행히 꾸준히 안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몇 년간의 좀 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곡물 가격 변동이 또 실제로 실적에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만약에 곡물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락하게 될 경우에는 음식료가 원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실적 호조세를 보이지만은 급등을 하게 될 경우는 원가 자체가 상승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부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만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곡물 가격은 그래도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은 올해 또 변수가 생겼었죠. 올해는 급격하게 원달러 환율이 좀 상승했기 때문에 그동안 음식료주에 대해서는 지수 약세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반기 동안 좀 부진했다가 하반기에는 서서히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 환율의 움직임 때문인 것 같은데요. 환율에 대한 노출이 워낙에 좀 심한 업체들의 경우는 조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나 원재료를 수입에 따른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가 타격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 변동성의 경우는 그래도 점진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손익 개선에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환율 자체가 아직도 변동성은 남아있지만은 그래도 좀 안정을 찾아가는 시점이 좀 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점진적으로 원가 부담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 안에서요, 조금 세분화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브리핑 때도 라면 말씀을 드렸고, 냉동식품이나 커피 인기도 요즘 나오고, 뭐 과자, 초코파이, 베트남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요. 좀 자세하게 짚어주신다면요? 네, 지금 음식료주들을 봤을 때 모두 다 공통적으로 좀 오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한 종목들만 좀 오르는 경우 그리고 아예 주가 자체가 움직여지지 않은 종목들도 대다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음식료주 안에서도 종목별 옥석가리가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공통점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제품을 또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소비자들 수요가 높다든지 또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 위주로만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는 좀 꼭 살펴봐야 되실 것 같고요. 지금 뭐 대표적으로 하이트 진로의 경우는 맥주 테라라든지 또 소주 진로의 인기로 인해서 계속적인 꾸준한 주가 상승 보여지고 있고 요즘에 맞벌이 부부의 증가 그리고 1인 가구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는 가정 간편식이 또 인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정 간편식이 또 인기가 되기 때문에 CJ 제일제당의 경우도 최근에 주가 상승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KTNG의 경우는 담배 수출액이 또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좀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급격하게 또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일부 종목의 경우는 반대로 또 부진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전통적인 음식료 관련주들이 지금 주가가 대체적으로 부진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농심이라든지 빙그레 등을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분위기보다는 뭔가 성과가 가시적으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오른다는 점 좀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직 오르지 않은 뭐 대형 그 음식료주의 경우는 향후 수출이라든지 향후 소비자들의 관심에 따라서 다시금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목별로 좀 따로 좀 봐야 된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좀 유망한 쪽은 어느 쪽에서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일단 가장 인기가 높은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소비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고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강하게 좀 움직여지고 있는 좀 종목들을 살펴보셔야 되시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탑픽 종목은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이트 진로의 경우는 소주 그리고 맥주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나 수도권에서도 워낙에 또 인기가 높은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가시적인 성과 그리고 계속적인 좀 실적에 대한 움직임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맥주는 테라 또 소주는 진로 이즈베 이렇게 좀 인기가 높은 제품들을 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기가 그냥 단기적으로 좀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품을 좀 찾는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맥주보다도 소주 산업에 대한 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맥주의 경우는 수입
맥주라는 그런 대체제가 있긴 하지만은 소주의 경우 사실 대체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소주 산업에 대해서 이익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여성 고객들도 조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그 소주의 도수 인하에 따른 노력이 아무래도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소주라고 한다면은 주로 남성 고객들 위주로 조금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신제품 소주들을 보면은 도수 인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또 신제품이 출시될 소주들에 대해서도 그 도수 인하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성 고객층 그리고 젊은 연령층에도 수요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적인 부분도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데요. 이렇게 주력 제품이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지금도 주가가 물론 한 차례 오르긴 했지만은 더욱더 기대감을 본다면은 더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기술적인 흐름 좀 살펴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트 진로의 일봉 흐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일봉의 경우는 2만 원대 초반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상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차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또 2차적인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 오히려 주가의 경우는 또 신고가를 좀 기록하려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이평선도 완벽하게 정배열로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기간의 매수도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흐름도 안정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렇게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가의 성격 자체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월봉의 흐름 보시면은 2만 원대 중반 가격대를 좀 돌파를 하고 난 뒤에 완전하게 좀 체질을 개선을 하고 난 뒤 오히려 주가 자체는 우상을 좀 뻗어나가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함께 나와주면서 주가 자체가 완벽하게 또 상승 방향으로 틀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 부근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하이트 진로의 경우는 지금이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새로운 모멘텀, 실적적인 기대감, 신규 제품에 대한 인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다면은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자리다라고 판단되고요. 일단은 목표가의 경우는 제가 단기적으로 32,000원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8,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맥주를 좋아하실까요? 네, 제가 약간의 음주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저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아유, 네, 아주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렇게 과거에도 일본 수혜주의 탑픽으로 하이트 진로 그때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꽤 많이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했을 때는 주가 봤을 때 75%의 급등 양상 전개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좀 상승의 룸이 남아있다라는 관점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목표가 3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손절가는 28,000원 하이트 진로 대응 전략 세우실 때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 약간 힘이 부족한 모습이네요. 미중 무역 협상 긍정적인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어제 6개월 만에 코스피는 좀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오늘은 지수에 대한 그 부담 때문일까요? 보합에서 눈치 보기 장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을 중심으로 사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 남은 오늘 장도 MTN과 함께 환율 상황 그리고 외인 수급 상황 지속적으로 들여다보시면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같은 시간 9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